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독학하기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 민법 강사 김남경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출문제의 해설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기출문제 하면은 여러분들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또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분입니다. 최근의 5개년도의 기출문제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해 드리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점유권과 소유권 파트에서 우리 상린관계까지 공부했죠. 점유권 파트 한 문제 나오고 상린관계도 한 문제 나온다고 배웠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취득시효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취득시효에 관해서도 꼭 나온다고 배웠죠, 한 문제. 그런데 취득시효가 판례가 많다 보니까 좀 내용이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판례를 잘 정리하셔야만이 취득시효는 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지금부터 해설 강의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취득시효 10번 문제 볼까요? 10번 문제 취득시효. 자, 우리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자, 여러분들 취득시효 대상인 것을 물어보는 거죠. 우리 취득시효 대상, 취득시효 대상인 권리. 대상인 권리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고, 그 다음에 지상권, 표현되고 계속된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용익물권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거구나. 지역권만큼은 표현되고 계속된 지역권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우리 담보물권은 질권 하나만 취득시효 대상이죠. 우리 유치권이나 저당권은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죠. 질권.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무체재산권, 우리 지적재산권이라고 그러죠. 지적재산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주물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광업권이나 어업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죠. 분묘기지권. 이것들이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권 파트에 규정을 해놨는데 이건 자주점유가 요건이잖아요.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 근데 나머지는 소유권 파트를 규정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타주점유잖아요. 그래서 소유 의사가 필요 없다고 배우죠. 나머지의 재산권 취득은. 아무튼 그걸 물어보는 거죠. 저당권은 취득시효 할 수 없죠. 취득시효 대상이 안 되죠. 그러면 답이 벌써 나와버렸네요. 1번. 취득시효 할 수 없는 거.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취득시효 대상이라고 그랬죠. 지상권, 취득시효 대상이고, 우리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만 취득시효 대상이죠.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국유재산은 행정재산, 일반재산은 나눠지는데 행정재산은 거래의 대상이 안 되는 재산이죠. 공용 폐지가 돼야만이 취득시효 대상이죠. 그렇지만 일반재산은 거래의 대상이 되는 채권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서 취득시효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명불상자의 토지란 말은 누구인지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도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그러면 취득시효 할 수 없는 것은 1번이죠. 나머지는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거니까 간단한 문제죠. 이 10번 문제는. 자, 우리 11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11번 문제. 이제 우리 점유부 취득시효를 물어보는 문제죠. 점유부 취득시효 우리 봅시다. 점유 취득시효는 우리 소유 의사를 가지고 소유 의사를 가지고 평원공연하게 20년 동안 점유가 계속됐어요. 그럼 20년 동안 점유가 완성됐다 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취득하는 거죠. 등기를 해야 취득한다. 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갑소유 토지예요. 근데 을이 소유 의사를 가지고 평원공연에게 20년 넘게 점유가 계속됐어요. 그러면 완성이 된 거죠.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아직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거. 근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완성 시의 소유자에게 행사하는 거죠. 완성 시의 진정한 소유자한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건 10년 후 소멸시에 걸리는 건데, 자,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죠. 점유하는 동안에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아직 을이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을한테 반환 청구, 물권적 청구권이나 방해제거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런 것들 행사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 하나도 행사를 못 하죠. 갑은 20년이 완성된 을에게는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아무것도 행사 못 합니다. 행사 못 한다는 거 결국은 토지를 뺏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갑이 팔아먹어 버렸다 이렇게 나오죠. 갑이 이 토지를 팔아먹어 버렸어요.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럼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이 병이라는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취득하는 거죠. 선이든 악이든 병은 유역에 취득하죠. 근데 그러면 이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병한테는 취득시를 주장 못 하거든요. 주장 못 하는데 이때부터 새로운 기산점으로 다시 2차적 완성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새로운 출발점으로 2차적 완성이 됐어요. 또다시 20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장할 수 있죠. 취득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완성이 됐을 때는 취득시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아무튼간 이런 2차적 완성이 됐다는 말이 없는 한 이자한테는 취득시를 주장 못합니다. 등기청구권 행사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을은 갑한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병한테 등기가 넘어간 후로는 등기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하더라도 등기를 못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 갑과 을은 채권 채무 관계가 안 생기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채무불이행 책임에 의한 이 손해배상 청구 못하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이것도 불법행위 책임도 묻지 못하죠. 묻지 못한다. 그렇지만 을이 취득시효를 완성됐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뺏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완성됐다는 걸 알면서 팔아먹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알면서 팔아먹었으면은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또 주장하고 있는데 팔아먹었어요. 그러면은 이 매각대금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 것 좀 주의하세요.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적극적 가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갑과 이 갑이 알면서 팔아먹는데 또는 가장매매가 하는 경우도 있죠. 둘이 짜고 그랬을 때는 이 병의 등기는 무효죠. 그럼 병의 등기가 무효일 때는 을은 직접 말소 등기 청구 못 하죠. 갑을 대의해서 말소 등기 청구해야죠. 자, 아무튼간 을이 갑한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갑이 등기를 안 해주니까 매수를 제의했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살 테니까 나한테 팔으시오. 그러면은 이거 시효 2급 포기냐 이겁니다. 아니다 그러죠. 소송까지 안 가고 그냥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 짓고자 간단하게 매듭 짓고자 하는 거니까 매수를 제의했다는 사실만 갖고는 시효 2급 포기가 아니다 그럽니다. 이건 타주점이나 악의점유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그럽니다. 타주점이나 악의점유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매수를 제의한 사실만 갖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을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갑과 을이 협의하에 소송을 취하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소송을 제기했던 것을 협의하에 소송을 취하했을 때는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이 우리 점유부 취득시효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점유부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틀렸죠. 자주점유는 추정받으니까 점유자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어요.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자, 2번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은 전전 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시효 진행 중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20년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그 안에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몇 번 등기가 바뀌어져도 됩니다.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최종 등기 명의인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았죠? 자, 3번. 취득 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당해 토지를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했어요.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했으면은 자, 이 이자는 취득 시 완성자는 아직 등기하기 전에 소유권은 취득을 못했어요. 그 대신 점유권은 있잖아요.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권, 담장의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죠. 철거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점유권의 기한. 이 담장의 철거 청구는 점유권에 의해서 인정된다는 걸 꼭 좀 주의하세요.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번 틀렸죠. 자, 4번으로 들어갈까요? 4번. 시효 기간은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되기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새로운 취득자가 돼버려요. 제3취득자가 돼요. 그러면 20년 완성된 후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래야죠. 이자한테는 주장할 수 있죠. 이자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 못하니까 거꾸로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한테 당신 나가주시오라고 할 수 있죠.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습니다.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자로 등기가 바뀌어졌어. 그래도 제3취득자에 해당됩니다. 왜? 당사자 간에는 등기가 바뀌어져서 당사자 간에는 소유권 변동이 없더라도 의뢰 입장에서는 소유권 변동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다면은 이자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 못하는 거니까 거꾸로 이자는 완성자한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경험받은 자가 취득 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발생했을 때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틀렸죠. 자, 이거 취득 시효가 완성돼서 나중에 이전 등기를 경험받으면은 그동안의 부당 이득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차임을 받아먹었어요. 하나도 반환할 의무가 없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소유자에게 속한다. 이것도 틀렸죠. 그러면 11번에 맞은 것은 2번밖에 없죠. 2번.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2번은 등기가 20년이 완성되기 전에 몇 번 넘어갔더라도 20년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2번이 맞은 거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갑시다.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는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점유 취득시효. 시효 취득자는 시효 취득을 완성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래서 등기해야 취득하는 거지 20년이 완성됐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맞았죠. 1번 맞았죠. 2번 시효 취득자의 점유가 계속하는 동안에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자, 점유가 계속하는 동안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자,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인데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았습니다. 맞았죠. 3번.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은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말도 안 되죠. 자, 이 을에게는 20년 점유가 완성돼서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데 갑과 을 간에는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갑이 제3자에게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을은 갑한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채권 채무 관계가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죠. 자, 4번으로 들어갈까요? 4번. 등기부 사항의 소유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은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 시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진정한 소유자. 20년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년 완성 당시 등기 명의인이 등기가 무효야.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한테 취득시를 주장 못하죠. 이자한테 진정한 소유자한테만 취득시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면은 이자한테는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진정한 소유자한테 행사해야 하니까 5번. 취득시 완성 후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했으나 그 후 상대방이 소유권을 인정하는 합의로 소를 취하했다. 여기 나오죠. 자, 소송을 제기해서 등기 청구권 행사 소송을 제기해서 합의하에 소를 취하했어요. 그러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2번에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3번만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았죠. 자, 이런 식으로 점유부 취득 시에 관한 시험 문제가 엮어진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13번 문제도 볼까요? 13번 문제. 자, 13번. A는 B의 토지, X 토지를 매수하여 이 92년도 2월 2일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22년 동안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22년 동안 점유했으면은
지금 20년 점유후 취득시효가 완성된 거잖아요. 완성된 거죠.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 A는 B에 대한 매매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2002년 2월 1일에 시효로 소멸한다. 틀렸죠. 자, 우리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등기 청구권인 채권적 청구권은 점유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효로 소멸한다. 틀렸습니다. 자, 2번 A가 매매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은 그 점유는 타지 점유로 본다. 자, 이거 이 뭡니까? 매매 원인으로 점유를 개시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A가 증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타지 점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A의 점유는 자주 점유로 추정받아요. 자주 점유로 추정받으니까 본인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자주점유로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받으니까 본인이 이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 측에서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C가 2010년 9월 9일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취득한 경우 A는 X토지의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다. 자, 2010년이면은 아직 20년이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18년 만에 등기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후로 완성된 이 등기 명의인 이 A한테 취득시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3번도. 20년 완성 당시 등기 명의인이 이 뭡니까? C잖아요. C이기 때문에 A는 C한테 취득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년이 완성 당시 등기 명의인 C니까 주장할 수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자, 4번 질문 볼까요? A가 2013년 3월 3일 D에게 X토지를 점유하여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 그러면 2013년 3월 3일에 점유를 이전했으면 20년이 완성된 후로 21년 만에 점유가 넘어간 거죠. 그러면 이 A에게는 이미 취득시가 완성됐죠. 등기청구권이 있었죠. 그러면 D는 A의 점유를 주장하면서 취득시 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는 못하죠. A의 등기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뿐이죠. 자, 그러면 D는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자, A의 D는 A의 점유를 시효 완성을 A를 주장하여 A의 점유자를 주장해서 시효 완성에 의해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야 하는데 이 A라는 말이 빠졌어요. C는 A의 점유를 주장하여 전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여 시효 완성을 이유로 전점유자의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러면 맞아요. 이 말이 빠졌다 해서 이게 모두 정답 처리가 되는 문제예요. 이 말이 빠졌다 해서 전점유자의 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말이 들어가면 정확히 맞아요. 이게. 그런데 이 말이 빠졌다 해서 모두 정답 처리했는데 이건 전점유자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전점유자라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고 맞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형된 문제로 고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 모두 정답 처리한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 D가 2014년 4월 4일 X토지로부터 청구권 보존 후 가등기를 한 경우에 A는 더 이상 X토지의 시효 취득할 수 없다. 가등기가 됐다고 해서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한테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등기가 됐다고 해서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게 아니죠. 틀렸죠. 그러면 맞은 걸 고르라 해서 전점유자의 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말 전점유자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은 이게 정확히 맞은 거니까 이렇게 고쳐서 정답을 4번으로 합시다. 4번으로 우리 실제는 모두 정답 처리해 갖고 다 맞추게 됐는데 이것은 이 4번이 맞았다고 후회하는 거죠. 4번이. 자, 이 4번을 변형된 문제로 바로 잡았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14번으로 들어갈까요? 14번. 자, 이제 부합에 관한 문제네요. 취득시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해결됐고, 자, 부합에 관한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부합은, 자, 보세요. 256조, 257조를 정리하면 돼요. 부합은. 256조부터 정리해 볼까요? 256조. 부동산에 부합시킬 수 있는 물건이다. 부동산에 동산을 부합시켰어요. 자, 가부 소유 부동산에다가 을의 동산이 부합됐어요. 소유자가 달려는 물건이 부합이 이루어지는 거지 같은 소유자끼리는 부합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동산을 부합시켰을 때 원칙은 이거 누구 것이냐? 자, 부동산 소유자 것이죠.
부동산 소유자의 취득이다. 가격이 동산 가격이 더 높아요. 그래도 부동산 소유자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거죠. 이 동산을 부합시킨 을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요. 정당한 이 부동산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자요. 법률상의 권한이 있는 자가 있는 자의 부속물이네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 부속물이 독립성이 있냐 이겁니다. 독립성이 인정되냐 아니면 독립성이 부정되냐. 독립성이 인정된다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구성 부분이 아니란 얘기죠. 구성 부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독립성이 부정된다 이 말은 구성 부분이 됐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의 일부분이 됐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의 일부분이 됐다는 말을 구성 부분이 됐다 이럽니다. 구성 부분. 구성 부분이 됐다 이러면은 부동산의 일부분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독립성이 인정된다면은 부동산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독립한 소유권이 남아있죠. 그래서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독립성이 인정될 때 인정되는 거죠. 근데 독립성이 부정된다 하면은 이건 부합돼 버립니다. 부동산에 부합돼 버리죠. 그래서 따로 소유권을 주장 못 하죠.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이 이래서 생기는 거죠. 이것이 문제 참 잘 나옵니다. 비용상환 청구권은 독립성이 없을 때 인정되는 거죠. 그러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257조. 동산과 동산의 부합이다. 동산과 동산의 부합일 때는 이건 주중의 구별이 가능하냐? 주중의 구별을 못하냐? 주중의 구별이 되면은 주무의 소유자죠. 주무의 소유자 것이죠. 그러면 주중의 구별을 못해요. 불구별돼요. 불구별될 때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는 거죠. 이게 바로 동산과 동산의 부합이죠. 호나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요. 258조. 호나. 자, 호나는 동산과 동산에 관해서만 인정되는데 섞여져서 식별하지 못하는 건데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죠. 자, 가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물건에 노력을 가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은 재료주의죠. 원물의 소유자 것이죠. 그렇지만 가액의 증가가 현재의 다액이 됐을 때는 가공자 소유다 그렇죠. 아무튼간 그런 것까지 정리해보고 부합에 관한 문제가 종종 문제화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 14번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자,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건물의 임차인이 권한에 기하여 임차인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권한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독립성이 없으면은 기존 건물에 부합된 거라고 그랬어요. 독립성이 없으면은 임차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독립성이 있어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증축된 부분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독립성이 없다면은 기존 건물에 부합돼 버린 거죠. 틀렸습니다. 자, 이의 경우에 같이 독립성이 없더라도 일과 같이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독립성이 없단다면은 부속물 매수권이 아니에요. 독립성이 인정돼야 부속물 매수권이에요. 독립성이 없단다면은 비용상환 청구권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3번.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에게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오케이. 정확합니다. 358조. 358조를 보면은 자, 저당권 설정 전후에 관계없이 부합물이나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다. 미치지 않기로 정했을 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약정할 수 있다라는 거. 3번이 맞았죠. 4번. 자연적인 원인에 의하든 인공적인 원인에 의하든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말도 안 되죠. 부합의 원인은 불문한다 이겁니다.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불문합니다. 그러면 3번이 맞았고 나머지는 틀렸는데 5번은 어떻게 틀렸는가 볼까요? 5번은 자, 5번은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에요.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2억 원 상당의 동산이에요. 동산 가격이 2배로 높네요. 그래도 부동산 소유자 겁니다. 동산 가격이 2배로 높다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 것이죠. 그러면 부합은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 이래야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가격에 관계없어요.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4번에 옳은 것은 3번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죠. 14번에 3번. 15번으로 들어갈까요? 15번. 자, 15번은 이제 공동소유에 관한 문제네요. 공동소유에 관한 문제. 이 공동소유는요, 거의 100% 전문제 한 문제 이상 나오죠.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문제 나왔잖아요. 공유에 관해서 한 문제, 합의에 관해서 한 문제, 이렇게 두 문제 나왔는데, 자, 한 문제는 100% 나온다고 보야겠죠. 근데 이 공동소유가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 것이 한 개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여러 명의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잖아요. 다수인이다 보니까. 한 개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나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가 좀 쉽지가 않죠. 서로 이렇게 좀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은 해서 공유관계를 설명해 봅시다. 자,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자,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까 처분하지 못한다. 맞았죠. 자기 지분의 처분은 각자 할 수 있어요. 그지만 공유물의 처분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죠.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하니까 1번 맞았죠. 2번.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분담한다. 오케이. 지분의 비율로 자기 세금이라든가 관리 비용 이런 건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는데 만약에 1년 이상 의무를 지체하는 자가 있어요. 관리비를 안 내요. 그런다면은 지분의 매수청구권이 생기죠. 지분의 매수청구권이 생긴다는 거 아무튼간 2번 맞았죠. 3번. 공유 지분권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이라고 나왔죠. 자, 여러분들 공유자가 그 공유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해 하더라도 양수인한테도 그 특약에 관해서는 승계가 된다고 보야지만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는 것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특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지분의 양수인에게 커다란 침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지분을 취득하나 마나인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특정 승계인한테 승계 효력이 미친다. 틀렸죠. 승계가 안 됩니다.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이런 것들은 사용수익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친다 나왔으니까 틀렸네요. 3번. 4번.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자. 자,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이 점유자는 적법 점유자예요. 왜?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정당하게 빌릴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은 유효니까 그 임차인은 적법한 점유자니까 소수 지분권자는 그자한테는 반환 청구, 방해제거 청구 못 하죠. 그러면 그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자이다. 그러면 4번 맞았죠. 4번 맞았죠. 자, 5번 봅시다. 자, 공유물이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소수의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한 뼘도 점유를 못합니다. 과반수 지분을 갖지 않은 자는 한 뼘도 점유를 못하죠. 근데 점유하고 있으면은 이것은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공유물의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자,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전부 자기가 사용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는 배타적으로 점유할 부분이 한 뼘도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점유한다면은 인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5번 맞았죠. 그러면 지금 15번에 틀린 것은 3번인데 3번은 왜 틀렸냐?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특정 승계인한테는 승계가 안 된다는 거.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았죠. 자, 우리 16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16번 문제. 갑과 을은 갑과 을은 X토지를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 그러면 2분의 1이다 하면은 과반수는 아니죠. 반수죠, 반수.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이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갑의 지분에 관해서 했어. 갑의 지분에 관해서. 그러면은 제3자 명의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을은 자기 지분이 아니잖아요. 을은 그거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냐? 이게 문제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분권자가
다른 지분권자를 제3자 대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걸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전체에 대해서 제3자가 원인무효 등기가 됐으면 전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부 지분만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러면 자기 목만 행사해야지 지 목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목을 대의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을은 그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요.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죠. 자기 지분이 아니니까 가부 지분이니까. 그래서 1번 틀렸죠. 자,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엑소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은 자, 을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엑소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갑은 2분의 1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한 뼘도 사용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배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갑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은 을은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보존행위로서. 맞았습니다. 이 2분의 1의 지분은 과반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2분의 1을 넘어야 과반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번 맞았죠. 3번. 자, 3번을 보니까 자, 갑과 을이 X토지죠. 예, 오타가 나왔네요. X토지. 자, X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 등기를 한 경우에 갑의 지분이 구분 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갑이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토지 부분에 건물을 신축했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배타적으로 자기 토지 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구분 소유 부분이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예요. 등기만 공유를 해놨지 실제로는 구분 소유 관계예요. 그러면은 이건 공동 소유하는 형태가 틀리죠. 그래서 자기의 단독 소유나 마찬가지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죠. 신축하더라도 을은 건물을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오케이.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한다는 내부적 관계에서는 구분 소유 관계니까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적 관계에서는 공유 등기 해놨죠. 이 등기를 상호 명의 신탁 등기라고 해요. 공유 등기 해놨는데 제3자 관계에서는 공유 관계입니다. 하지만 내부적 관계에서는 구분 소유 관계니까 단독 소유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건물도 건축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철거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3번 맞았고. 4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엑소토지를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을은 그 지분 비율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갑은 을의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2분의 1이라도 사용 못한다고 그랬어요. 한 뼘도 사용 못한다고 그랬어요. 과반수 미만이니까, 과반수가 아니니까, 환수니까. 그러면은 사용하고 있을 때는 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지분권자에게는 그 지분의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을 해줘야죠. 그러면 다른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4번도 맞았죠? 자, 5번. 5번은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엑소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러면 권한 없이 이전 등기했다면 이 등기는 무효잖아요. 그러면 갑은 보존 행위로서 전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오케이, 맞았습니다. 전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보존 행위는 제3자의 관계에서는 전부에 대해서 소수 지분권자라도 각자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5번도 맞았죠. 그러면 16번에 틀린 걸 고르라 하겠으니까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았습니다. 1번이 틀렸죠. 자, 17번으로 들어갑시다. 17번은 X토지를 갑이 3분의 2의 지분권자, 3분의 2, 이게 바로 이제 과반수죠. 갑은 3분의 2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을은 3분의 1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등기를 하여 공유하면서 관리 방법에 관해서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어요.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하도 잘 나오니까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갑과 을이 3분의 2,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의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죠. 공유 지분인데 갑은, 자 이거 보세요. 갑은 과반수 지분권자니까 단독으로 을의 동의 없이 전부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제3자한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제3자에게 사용케 할 수 있죠. 임대차도 유효하죠. 단독으로. 그 다음에 이 임대차 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갑이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요. 과반수니까 갑은 과반수예요. 갑은. 그러면 을은 반환 청구를 못 해요. 을은 반환 청구를 못 하지만은 지분의 비율로, 자기의 지분의 비율로 사용료 청구는 할 수 있죠.
지분의 비율로 사용료 청구. 근데 사용료 청구가요. 자, 여기서 보세요. 갑한테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이죠. 지분의 비율로 갑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 지분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갑에게는 인정돼요. 그렇지만 이 제3자 청구가 인정된다. 임차인에게는 사용료 청구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건 부당이득은 아니죠. 임차인한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아니에요. 임차인은 적법한 임차권이 있는 거지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갑한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갑에게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갑이 단독으로 건축을 하더라 이겁니다. 을의 동의 없이 건축을 해요. 이 건축을 하는 것은 관리 방법이 아니에요. 처분 변경이에요. 건축하는 경우에 을은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건물을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철거 청구도 인정되고 또 지분의 비율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죠. 그렇죠? 건축하는 것은 관리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 변경이기 때문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놓으세요. 이런 갑이 3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단독으로 건축을 못 한다는 거. 관리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사용 수익은 할 수 있어. 제3자한테 빌려줄 수도 있어. 이용케 할 수도 있지만은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그런 것 정도.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얘기해 봅시다. 다 틀린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병이 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특정 부분을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한 경우에요. 그러면 병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을은 병으로부터 그 토지 부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 못 하죠. 병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렸죠. 2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엑스토지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단독 명의로 했어요. 단독 명의로 했으면은 이 등기는 무효인데 전부 무효가 아니죠. 갑의 지분 범위에서는 유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전부 말소 등기 청구는 못해요. 갑의 지분은 유효하니까 자기 지분만 말소 등기 청구해야죠. 그러면 을은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맞았죠. 2번은 맞았죠. 자, 3번 봅시다. 3번. 자, X토지를 관해서 정명의로 원인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을은 정을 상대로 전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보증행위로. 제3자가 원인 없이 등기가 나왔으면 제3자한테는 보증행위로서 전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정은 지분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맞았습니다. 자, 무가 X토지 이외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 지분 비율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항상 지분의 비율 범위 내에서 행사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죠. 자, 5번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다. 오케이. 3분의 2의 지분권자라도 건물을 신축한 것은 처분 변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분이 3분의 2의 지분권자라도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어요. 맞았어요. 만약에 신축한다면은 을은 건물을 철거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맞았죠.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우리 17번 문제는 1번이 틀렸죠. 1번이. 자, 우리 갑으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게는 3분의 2의 지분권자로부터 허락받은 거니까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는 그자한테 반환 청구, 인도 청구 못 하죠. 지분의 비율로 사용료 청구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부당이득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용료 청구, 차임 청구를 할 수 있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아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죠. 그래서 17번 문제 같은 문제가 잘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잘 숙지하셔야겠어요.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았죠. 자, 18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갑과 을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나왔죠. 자, 드디어 나왔네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뭐냐? 자, 18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갑과 을은 X토지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이것 좀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자,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이게 도르변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이게 도르변인데
갑과 을이 한 필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갑은 도로변 쪽의 절반을 자기가 갖기로 했어. 그 다음에 그 안쪽의 절반은 을이 갖기로 했어. 이걸 갑 소유로 하기로 했고 이쪽은 을 소유로 하기로 했어. 근데 한 필지다 보니까 등기는 공유 등기 해놨어요. 이걸 바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등기는 실제로 양쪽이 둘이 다 명의 신탁하고 있는 거다 해서 상호 명의 신탁 등기라고 그래요. 상호 명의 신탁 등기다 그럽니다. 그래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봐야 합니다. 갑과 을의 관계를 내부적 관계라고 그래요. 내부적 관계와 제3자 관계를 외부적 관계라고 그래요. 이런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죠. 내부적 관계일 때는 구분 소유 관계예요. 그러면 구분 소유 관계니까 각자의 부분을 배타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이 갑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건물을 질 수도 있어요. 자, 건축을 하는 것은 천문 변경인데 을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건물을 질 수 있어요. 자기 그냥 단독 소유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건 분할 청구 대상이 안 되죠. 분할 청구 이미 나눠져 있는데 분할 청구권 없죠. 분할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게 내부적 관계죠. 그러면 외부적 관계에서는 공유 관계예요. 공유 등기해 놨으니까. 그래서 제3자가 침해했어. 제3자의 침해 시에는 보존 행위로서 전부에 대해서 보존 행위로 전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죠. 전부의 행사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제3자가 을의 부분에 불법으로 건축을 하고 있다. 불법 침해하고 있다. 그러면 갑은 자기의 구분 소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갑은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왜? 제3자 관계에서는 전부에 대해서 보존 행위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셔야죠. 자, 우리 그러면 문제 좀 풀어볼까요? 자, 이렇게 우리 18번 문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다. 틀린 것은 자, 1번 갑과 을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 소유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오케이. 맞죠? 1번 맞고. 2번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서 을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 을의 방해 행위가 있으면 갑은 방해 제거 청구 행사할 수 있죠. 당신 나가주시오. 당신 이거 치워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2번 맞고. 을이 특정 구분 부분에 병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 을의 특정 부분에 갑은 자기 구분 소유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보존 행위로서 전부에 대해서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있죠. 없다라고 나왔으니 틀렸습니다. 자, 이거 병이 불법으로 을의 부분에 침해했어요. 그래도 갑은 자기 구분 소유 부분이 아니더라도 철거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공유 관계니까. 공유물을 보존 행위는 전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3자의 침해 행위가 있을 때 전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래야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틀렸고 4번은 어떻게 나왔는가 봅시다. 4번 지문. 자, 정의 경매를 통하여 을이 지분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갑과 정 사이에 구분 소유적 공개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건 아니다. 자, 을의 부분을 정의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다고 해서 갑과 을 간의 구분 소유 관계가 아니죠. 자, 이것이 표상됐을 때는 경락에는 이 부분을 취득한다는 것이 이미 나타나 있어. 그럴 때는 구분 소유 관계가 취득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공유 지분을 취득했다고 봐야 하니까 당연히 구분 소유 관계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 맞았죠. 맞았죠. 표상됐을 때만 인정되는 거죠. 표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만. 자, 5번.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에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하여 갑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강제 경매를 통해서 갑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Y 건물에 대해서 관습법정의 법정 제한권을 취득할 수 있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갑이 자기의 특정 부분에 자기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잖아요. 근데 이 토지가 경매가 들어갔어요. 강제 경매가 됐어요. 그래서 이 Y 건물과 이 토지가 소유자가 틀리게 됐어.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 시한권이 생기는 거죠. 맞았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경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틀리게 됐으면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 시한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갑이
토지 소유자고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법정시한권이 생기는 거지. 만약에 을이 여기다가 가부 구분 소유 부분에 건축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틀리게 됐죠. 을의 건물이니까 이럴 때는 법정시한권 안 생겨요. 가부 구분 부분에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정시한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5번도 맞았죠. 자, 18번의 답은 3번인데 틀린 것이 3번이죠. 3번은 왜 틀렸다? 우리 제3자가 방해하고 있을 때, 자, 제3자가 방해하고 있을 때 보존 행위로서 외부적 관계에서는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19번 문제를 볼까요?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합의에 관한 문제죠. 합의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작년 기출 문제잖아요. 합의에 관한 문제가 작년에 한 문제가 출제됐었어요. 자, 틀린 것은 자, 우리 합의라는 것은 우리 조합재산을 합의라고 그래요. 동업자들 간의 어떤 재산 소유 형태가 있잖아요. 그걸 합의재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부동산일 때는 합의 등기를 해야 해요. 근데 동업자 한 사람 명의로 단독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등기는 원인 무효인 등기예요. 무효인 등기라는 거. 그다음에 또 보세요. 이 합의는 합의 지분이 있더라도 자유롭게 처분을 못 해요.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처분하지 못해요. 자,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죠. 합의물로 보존행위는. 그렇지만 지분이 처분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또 합의물은 분할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조합이 해산했을 때는 분할 청구할 수 있죠. 조합이 해산했을 때는. 또 합유자가 한 사람이 상속인이 있이 사망했더라도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분은 상속인에게 승계가 안 됩니다. 다른 합의자에게 귀속됩니다.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합의 지분은 상속이 안 된다는 거. 자, 이런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틀린 것은 합의재산에 관해서 합의자 중 한 사람이 임으로 단독 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등기는 무효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효한 등기다. 틀렸네요. 합의 등기 대신에 단독 명의로 등기가 됐으면은 그 등기는 다른 합의자와 명의자 간에는 명의신탁 관계입니다. 그럼 명의신탁 관계의 등기는 무효잖아요. 그래서 이 등기는 무효입니다. 합의물에 대해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의자가 각자 할 수 있다. 자,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어요. 그럼 맞았네.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죠. 자,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했어요. 사망했을 때 그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냐? 합의 지분은 상속이 안 돼요. 그러면 잔존 합의자에게 그 합의 귀속된다는 거. 합의물이 귀속된다. 맞았죠? 합의 지분은 상속이 안 된다는 거. 자, 3번 봅시다. 4번 봅시다. 부동산에 관한 합의 지분을 합의지는 포기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자, 지분의 포기는 우리 단독행위, 법률행위잖아요. 그럼 법률행위는 등기해야만이 물권 변동이 생기잖아요. 발생, 변경, 소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죠. 4번이 맞았죠. 5번, 조합체가 해산했을 때는 합의관계가 종료되죠. 이렇게 해산했을 때는 분할 청구가 가능하죠. 그렇지 않고는 분할 청구 못 오는 건데 해산했을 때만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자, 합의관계는 종료된다. 그래서 조합체가 해산했다든가 합의물 전부를 양도했다든가 이랬을 때 합의관계가 종료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5번도 맞았죠. 그러면 우리 19번 문제에서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합의에 관한 문제는 1번이죠.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맞았다라는 거. 자, 이래서 우리가 공동 소유하면은 공유, 합의, 총유인데 특히 공유가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꼭 나온다 생각하세요. 합의나 총유는 어쩌다 한번 나오는 관계인데 그렇게까지 뭐 빈번하게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죠. 그리고 몇 가지만 주의하면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공동 소유 관계에서는 이 공유 관계, 특히 요즘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종종 문제화되니까요. 이런 정도도 내부적 관계와 외부적 관계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공동 소유를 공부하다 보니까 소유권 파트에서 우리 취득시효, 그 다음에 부합, 그 다음에 공동소유 해갖고 세 가지 파트를 공부했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용익물권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용익물권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도 세 문제, 많이 나오면 네 문제 나오는데 보통 세 문제가 나오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각각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리해야겠는데 그렇게까지 까다롭지는 않고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정 부분으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그걸 설명하기로 하고, 자, 여러분들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법 강사 김남경이었습니다.